이번 시간에는 저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면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앞에 부분이 저희가 그 파이썬 문법을 하긴 했지만 패키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참고만 하자. 주로 이제 패키지를 우린 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사실 함수부터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저희가 실제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는 영역입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함수는 이런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온 A와 더하기를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여기다가 1하고 2를 주면 들어온 놈을 1하고 2를 더해서 3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안에 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여기 더하기를 하던 빼기를 하던 이거는 우리 로직을 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이 있겠죠. 함수 이름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요거를 문법적으로 파이썬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에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로직을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짠 다음에 자 이렇게 짠다는 건 뭐예요? 함수를 def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메모리상으로 보면 여기에 로직을 짜 놓는 거예요. 야, 들어온 거하고 이걸 더해. 그다음에 함수 이름은 say야 이렇게 짜 놓는 거예요. 그리고 say를 이렇게 할당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say를 불렀으면 여기에 있는 로직을 돌려서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ay라는 로직을 여기다 우리가 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짜 놓고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함수를 불렀을 때 문법은 괄호괄호로 묶어준다. 괄호괄호. 왜 괄호괄호인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괄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중괄호나 대괄호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say의 대괄호다. 이거 대괄호 아까 어디서 봤죠? 대괄호는 뭐죠? 리스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인덱스 접근할 때 쓰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lst가 1, 2, 3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lst의 0번째는 뭐니? 1번째는 뭐니? 2번째는 뭐니?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여기 대괄호가 들어가죠. 자, 소괄호는 함수를 묶어줄 때 씁니다. 함수를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함수를 실행하라. 그러면 왜 소괄호를 이렇게 빈 괄호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 문법적으로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괄호는 인덱스를 접근할 때 쓰고 소괄호는 함수를 실행할 때 씁니다. 자, 함수의 입력값이란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다 그랬어요. 입력은 내가 아까는 빈 괄호였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내가 받고 싶은 거에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했던 걸로 하면 def에 add라는 함수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a하고 b를 받겠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c는 a하고 b를 더해줘. 그리고 return이라는 게 출력값입니다. c를 출력하라는 뜻이야. 돌려보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행은 이렇게 하는 거죠. add 괄호 열고 a하고 b를 줘야 돼요. 1하고 2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 출력값을 3을 돌려주는 거죠. 내가 여기에 3과 4를 주면 7을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집어넣고 실행할 때는 이렇게 괄호 아까는 빈 괄호였죠. 근데 여기에 값을 실제로 넣어주면 내부적으로 A에 3이 할당되고 B에 4가 할당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패키지를 나중에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를 만드는 거는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죠. 우리는 이 함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똑같은 문법인데 제가 1 하면 1이 찍혀요. 1 더하기 2 하면 3이 찍히죠.
근데 이걸 A에 A 이퀄 하면 할당이죠. 그럼 나중에 A를 찍어보면 A에 3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add를 실행하면 7이 찍히죠. 이거를 A는 똑같으니까 RES 이퀄 하면 뭐냐면 7이 RES로 할당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 밑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RES를 찍어보면 7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변수의 할당과 함수를 응용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 7이 나올 거예요. 왜? 얘가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만든 놈이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는 항상 우리는 쓰는 사람이니까 입력값이 뭐고 출력값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입력은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출력은 이렇게 할당받아서 씁니다. 예,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했다. 할당을 안 받고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보고만 넘어간 거예요. 보고만. 그럼 우리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거. 할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A, B를 아까 여기 add라고 제가 만들었죠. add라고 만들었어요. add에다가 3과 4를 넣고 얘한테 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7을 줬네. 그러면 그냥 7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보기만 하고. 근데 제가 RES equal add 이렇게 하면 7을 할당하고 RES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할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할당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보고만 끝난 거다. 그래서 equal이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이 값을 여기에 할당해줘 이런 뜻입니다. 메모리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없어졌지? 네, 할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간단해서 왜 헷갈린가 싶지만 나중에 패키지가 복잡해지면 이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할당을 했느냐 아니면 보고만 넘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정렬 같은 거예요. 2, 1, 3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정렬을 하면 1, 2, 3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근데 가끔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이걸 정렬을 하고 할당을 받아야 얘가 실제 정렬된 게 남아있는데 정렬을 하고 보고 넘어가기만 하면 원본은 그대로 있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정렬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렬이 안 돼 있어. 이게 이제 할당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꼭 새로 뭔가 작업한 건 변수에 할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고 사용은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 거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를 나중에 쓸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인자를 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만들 때 A하고 B로 받겠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A-B를 해서 리턴을 하라고 만들었어요. 이 함수를. 근데 쓰는 사람이 이렇게 주면 4가 A가 되고 2가 B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4 빼기 2에서 이렇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순서가 지금 2개니까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야. 10개쯤 되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파이썬에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아래에 줄 때 함수를 실행할 때 이름을 아예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함수를 만든 걸 보고 이건 다 제공을 합니다. 만드는 걸 보고 A와 B가 A에서 B를 빼는 거구나. 이걸 인지한 사람은 직접 이렇게 주면 순서를 어겨도 돼요. 자, 4를 먼저 넣고 2를 나중에 넣었지만 B가 4고 A가 2라고 명시적으로 할당을 해줬죠. 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제가 이 순서하고 상관없이 4는 B에 넣고 2는 A에 넣어라고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파이썬에서는 기본 인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df, add 같은 애들은 a, b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return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얘는 보면 여기 똑같이 a 자리에 r이 있는데 파이 자리에 equal 3점에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를 주면 그 값으로 쓰고 안 주면 이걸 쓰세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할 때 만약에 2라는 건 R만 준 거죠. 지금 R만 주면 파이를 3.14로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R은 2고 파이는 3.1415로 해줘 라고 명시적으로 주면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많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패키지를 쓰다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패키지라는 걸 만약에 썼어요. add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 인자가 원래 10개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예를 들면 x1, x2, x3 이렇게 쭉 해서 10개가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x10까지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해봐요. 근데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x1만 써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1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쓸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x2는 1, 2는 1, x3도 1, x4도 1. 이렇게 계속 10개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x2는 1, x3은 또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x1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끔은 x2가 1이 아니라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만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래서 안 주면 기본값을 쓰고 주면 준값을 쓴다. 이게 파이썬 패키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통 막 10개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쓰는 사람들은 그걸 언제 다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쓰다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는 x 요번에 5만 2로 세팅하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해줘. 이럴 땐 이렇게 씁니다. 그 대신에 지금 얘는 디폴트 값을 안 줬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필수 값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꼭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에라예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안 해놨는데 만약에 값을 안 줬다. 그러면 그건 에라라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x1, x2, x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폴트 값을 할당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디폴트 값이 할당된 경우, 기본 값이 할당이 된 경우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안 준다. 안 주면 기본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나중에 패키지를 쓸 때 걔 인자 기본 값이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든 사람이 기본 값을 바꾸면 밑에 쓰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가끔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기본 값을 안 주면 필수적으로 꼭 달라는 거야. 이건 안 주면 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패키지를 쓰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인자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조금 이제 편의상 분류인데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내장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파이썬을 깔 때, 파이썬을 딱 깔게 되면 내 PC에 파이썬을 깔잖아요. 그때 필요한 함수들을 파이썬 자체적으로 미리 다 깔아주는 거예요. 함수들. 내장 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이썬을 딱 구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메모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에 깔아놓고 파이썬을 딱 구동할 때마다 이 내장 함수는 자동으로 올려줘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외장 함수는 파이썬 깔 때 깔아는 줘요. 내 하드디스크에 깔아는 줘. 그런데 쓸 때마다 내가 올려서 써야 돼. 이건 내가 사용자가 올려서 써야 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나 이거 쓸래? 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구분이 있냐면 내장 함수는 파이썬을 쓸 때 늘 필요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늘 써야 되는 함수.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얘는 왜 안 올려주냐면 메모리가 아깝잖아요. 다 올리면. 근데 얘는 가끔 쓰는 아이들. 가끔이지만 그래도 종종 쓰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파이썬을 깔 때 설치는 해주는데 메모리에 올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올려주는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트 같은 함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쓰잖아요. 이 내장 함수 파이썬 깔릴 때 자동으로 깔리고
쓸 때도 그냥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라 있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수학을 관련된 math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깔리긴 깔려요. 누구든지 파이썬 깔리면 여기 다 깔려요. 그런데 쓸 때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올려서 써야 돼요. 문법은 import라는 애인데 import math 그 다음에 math.add라든가 math.sum이라든가 네, 이런 걸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외장함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 이게 중요하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해도 되지만 보통 남들이 해놓은 거 패키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패키지는 파이썬 깔 때 깔아주지도 않고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쓸 때도 올려서 써야 돼요. 자, 이거를 올릴 때는 우리가 메모리에 올리는 건 임포트라 그랬어요. 메모리에 올리는 거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걸 내 PC로 까는 걸 저희가 인스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은 PC의 하드디스크에 까는 거니까 한 번만. 임포트는 파이썬 파일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에 올리는 거니까 휘발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인스톨은 외부에 있는 걸 내 PC에 까는 거니까 한 번만. 임포트는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에 올리는 거니까 파이썬 실행할 때마다. 내가 오늘 하고 내일 할 땐 또 실행, 또 실행. 인스톨은 한 번만. 네. 지우지 않는 한 이상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얘는 임포트라는 문법을 씁니다. 자, 인스톨은 파이썬 내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이썬을 돌리기 전에 내 하드디스크에 깔아놓는 거니까. 그래서 인스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즘 파이썬에서는 pip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합니다. pip install xxx 이렇게 하면 pip를 하게 되면 명령, 얘는 OS 명령어입니다. 우리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애가 아니에요. OS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외부에 웹상에 인터넷상에 파이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들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걸 여기다 다 올려놔요. 저희 비주얼 파이썬도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pip라는 명령어를 쓰면 pip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 PC에 있는 정보, 내 파이썬의 정보, 버전 정보 이런 걸 싹 다 긁어서 가지고 얘한테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놈을 찾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적재적소에 카피까지 딱딱딱딱 해줘요. 이걸 PIP가 대신해 줍니다.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엔 PIP가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니까 좋습니다. 아나콘다를 까신 분들은 콘다 인스톨 같은 것도 작동해요. 콘다 인스톨. 근데 이제 기본은 PIP입니다. PIP 인스톨하면 여기 내 정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깔아주는 것까지. 그래서 참고로 비주얼 파이썬 같은 거 깔 때도 PIP 인스톨 비주얼 파이썬 네, 이렇게 치면 내 PC 정보를 가지고 파이파이 올라가서 비주얼 파이썬 내 거에 맞는 거 찾아서 여기다 깔아서 적재적소에 카피까지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인스톨 깔 때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판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나콘다가 싹 다 한 100여 가지 해준다 그랬죠. 이걸 미리 다 해준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원래는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이렇게 나누고 내장함수는 파이썬 설치할 때 자동 설치, 쓸 때도 자동으로 로딩까지 해주는 거예요. 외장함수는 파이썬 설치할 때 설치는 해주지만 로딩은 내가 로딩을 해놓고 써야 된다. 그 문법이 import.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는 외부에 있는 걸 내 PC에 깔고 사용할 때마다 로딩해서 써야 된다. 외부에 있는 걸 내 PC에 까는 거를 인스톨이라고 하고 명령어는 PIP를 쓴다. 그 다음에 내 PC에 있는 걸 메모리에 로딩할 때는 임포트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자, 내장 함수는 빌트인 함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ABC. 네, 절대값 뽑아줘. 네, 이건 인스턴시 뭔지 보여줘. 그다음에 리스트 같은 애들이 있으면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 보여줘.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내장 함수 프린트죠. 프린트. 네, 프린트 그냥 프린트 하면 네,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프린트에 쓸 수 있는 거죠. 파이썬을 실행하는 순간 메모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로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외장 함수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고 임포트를 해야 돼요. 요게 내 메모리에 로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임포트 매스 하면 매스라는 패키지를 로딩한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이건 제가 그 클래스 할 때 좀 자세히 할 건데 점을 이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부분을 들어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키지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용어상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윈도우로 치면 OS로 치면 디렉토리입니다. 폴더, 디렉토리, 폴더. 요즘에 폴더라는 양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모듈은 파일. 그 다음에 얘는 함수. 이렇게 딱 1대1용으로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딱 깔면 폴더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안에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일을 딱 까보면 파일 안에 함수들이 def 해서 어쩌고저쩌고 def 해서 어쩌고저쩌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키지 점 모듈 점 함수 이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뭔가 부분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쓰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도 쓰고 나중에 클래스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매스라는 함수를 매스라는 아이를 하드디스크에 있는 매스라는 아이를 통으로 불러왔어요. 그럼 매스가 이렇게 불러져 왔죠. 이 안에 보면 뭐 썸도 있고 뭐 사인도 있고 로그도 있고 다양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쓸 때 제가 임포트 매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통이 매스죠. 그러면 매스 점 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스 점 로그 이런 식으로 점을 이용해서 그 안에 부분으로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문법입니다. 클래스에서도 중요하고 모든 거에 구분을 지어줄 때 이 점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서 임포트 매스를 불러놓고 매스.로그 이렇게 썼죠. 매스.e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법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import mass as ma라고 돼 있죠. 이거 그냥 엘리어스를 준 겁니다. 매스가 너무 길고 이럴 경우에 내가 내 맘대로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스점이 아니라 ma점도 접근이 가능하다. ma점도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매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나는 매스가 다 필요 없어. 그 중에 로그하고 2만 필요해. 그럴 때 from mass 중에서 import 로그하고 2만 메모리에 로딩해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면 요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라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매스 점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매스에서 로그만 임포트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문법도 굉장히 많이 쓴다. 자, 그래서 패키지가 뭔지, 모듈이 뭔지, 그 펑션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놨고, 그다음에 인스톨과 임포트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인스톨은 pip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numpy라는 패키지를 많이 나중에 쓸 건데 이렇게 씁니다. import numpy as np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numpy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np.뭐뭐뭐, np.뭐뭐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함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패키지를 쓸 때 함수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함수는 만드는 사람들이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입장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쓰자. 그래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봐놔야 우리가 어떻게 쓸지 좀 알고 쓸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함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